UAM 드론 택배 가능한가요? 릴레이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한대희입니다. 릴레이 인터뷰, 이번에는 이용자 측면, UAM의 미래 고객 측면에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호서대학교 박기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호서대학교 경영대학 디지털기술경영학과에 근무 중인 박기호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은 배달 서비스 이용 횟수가 평균 어느 정도 되시나요? 월 평균은 뭐 한 건에서 한 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년 평균이 한 5건에서 7건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전체 평균보다는 좀 적은 편이시네요. 네, 살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면 혹시 택시는 이용 횟수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택시는 요 근래에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출퇴근할 때는 좀 밤늦게 수업을 하고 들어가면 한 달에 한 4-5번 정도는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공항 이용 횟수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공항은 이제 주로 여름, 겨울 이제 방학 동안 이용을 하는 편인데요. 이 출입국 다 합쳐서 한 7번, 8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UAM은 무엇인가요? UAM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심 항공교통이라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5년 UAM 상용 서비스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UAM 관련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교통 분야니까 미래 교통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이제 교통체증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연료로 쓰는 그런 장치 탈 것이다 보니까 이 석유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공해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교통체증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보니까 지역과 지역 간에 이동하는 거리의 어떤 신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대략 40km 정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UAM 에어택시를 도입했을 경우 그래도 우리가 탈만한 요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요금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40km입니까? 네, 40km면은 제 생각에는 한 10만 원 정도 선,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그 드론 택시가 초기에는 좀 비즈니스맨이나 좀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타실 텐데, 기업에 좀 높으신 분들이 탄다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크게 큰 돈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은 타시겠습니까? 저는 무서워서 못 탈 것 같은데요. 물론 돈도 없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OX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UAM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우리 하늘 위로 에어택시가 운항하게 됩니다. 자, 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택시 초기 이용 요금은 모범택시 수준이고, 기체는 5인승으로 당국의 안전 승인을 받았다는 전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보행자로서 조종사가 탑승한 에어택시 비행을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다. 나는 보행자로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드론 택시 비행을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다. 나는 조종사가 탑승한 에어택시에 탑승하고 싶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영인데 실제로 네. 타라 그러면 탈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갈등과 함께 오를 드셨습니다. 네, 그 점 감안하고요. 예. 나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드론 택시에 탑승하고 싶다. SF 영화를 보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헬기가 날아다니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낮은 고도로 날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서비스가 그 상용화되고 난 다음 초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겠죠. 지상에 걸어 다니는 입장에서는 저게 내 머리 위에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초기엔 불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타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밑에서 보행자도 그렇고. 우리 도시로 드론 택배 상용화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드론 택배를 이용하시겠습니까? 단, 드론 택배 초기 이용 요금은 기존 배송료 대비 2배이고요. 주문 후 2시간 이내에 배송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OX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물건을 많이 주문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문을 해놓고 이제 한 2, 3일 기다리는 그 기간이 참 설레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택배가 뭐 신속하게 와야 되는 경우는 미리 주문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신속하게 필요한 경우는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2시간 내에 와야 되는 그런 택배가 과연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그 기다리는 설레임 그게 좀 더 길어지는 게 저로서는 훨씬 더 기쁨이 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X라고 했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을 아주 듬뿍 말씀해 주셨고요. UAM 상용화 추진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심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공포감을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법적인 거라든가 뭐 제도적인 거는 당연히 해결이 돼야지 상용화가 된다는 전제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과 지역 간의 이동이 이제 뭐 공항과 도심의 이동이라면은 그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도심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은 과연 접근성에 얼마만큼 편리성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해결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안정성이 만약에 드론 택시가 하늘을 날다가 고장이 나거나 오동작으로 인해서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탑승자들의 그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또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이 이 5인승이라고 한다면 거의 택시 크기만 할 텐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질 경우에 과연 밑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보행자라든지 뭐 어떤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그 대형 사고의 우려 이런 것들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안전장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도로상에서도 교통사고가 대형 사고 나는 게 안전장치가 안 돼서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사용자로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뷰톨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사실은. 분산 전기 추진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안전의 우려를 뭐 로터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박기호 교수님께 UAM은 무엇일까요? 가상현실 내지는 SF 영화의 한 장면? 저는 뭐 이제 이런 드론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드론 택시라든가 뭐 드론 택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든가 법적 제도라든가 또는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얼마나 보편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서비스가
성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빚 좋은 개살구로 그냥 끝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